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이란 건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첨단 과학기술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창규 IT부의 박창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환, 영어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또 약어로는 DX라고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디지털 전환 얘기를 할 텐데요. 과연 디지털 전환이 무엇인지 본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전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거에 수많은 디지털화, 디지털 혁명을 거친 거하고 뭐가 달라?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 세 단계의 디지털 과정이 있어요.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게 영어로는 나눠져 있지만 이게 한국말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디지털화예요, 디지털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디지털화의 과정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최근 들어서는 이걸 디지털화라고는 잘 안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디지털화하고 뭐가 다르죠? 사실 영어로 보면 이것도 디지털로 변하는 것, 이것도 디지털화하는 것이거든요. 되게 헷갈려요.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3차 산업혁명도 4차 산업혁명도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디지털화인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쏟아지는 용어의 홍수 속에서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겠습니까? 우선 이 디지타이제이션이란 말은 그렇게 흔치 않은 영어죠. 이건 뭐냐면 아날로그였던 것들이 변환되는 거예요. 디지털로. 예를 들어서 음성이라든가 카메라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현상하던 것들을 디지털 파일로 혹은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변환하는 것. 이걸 컨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전한다. 사실 이게 디지털화죠. 그런데 디지털라이제이션, 이것도 디지털화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는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고 나서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하고 있던 업무 혹은 프로세스 이런 데 적용이 돼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존에 내가 하던 일이 디지털화 돼가지고 개선되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효율성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겪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갖고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진보된 개념이에요. 근데 세상은 디지털화만으로도 엄청나게 혁명적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것들이 디지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변화되고 개선되고 했거든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딱 가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던 건데 아니 이런 레벨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는 좀 어려울지 몰라서 예를 이제 몇 가지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음성 신호, 필름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이 디지타이제이션 과정을 거치면은 APG 파일도 만들어지고 MP3나 MP4 같은 어떤 동영상 파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고 사진을 현상하고 하는 것들이 디지털 혁명을 거쳐갖고 음악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듣는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사실 엄청나게 우리가 편리해졌는데요. 디지털 전환이 딱 되면 예를 들면 요즘 그 음악 파일들이 NFT로 팔려요. NFT가 뭐냐면 이건 또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난펀지블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의 저작권의 일부를 살 수가 있어요. 사고 소유자로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과거에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던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디지타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아날로그가 디지털화 될 때는 일부 특별한 분야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영역으로 딱 들어가면 이러한 디지털 된 것들을 갖다 사람들이 이제 막 갖다 씁니다. 필요한 영역에서. 카메라가 막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고 테이프를 넣어서 듣는 뮤직 플레이어가 MP3 플레이어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에서 디지털화가 계속 뭔가를 바꾸고 개선을 시켜요.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되잖아요.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가다가 보면 내 생활의 대부분이 디지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택의 범주에 있지 않고 디지털을 피해서는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내 삶을 영향을 주고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역에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을 겪었던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의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책의 예도 비슷합니다. 책은 그냥 원고를 받아다가 출판해서 서점이나 온라인 책방에서 팔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전자책, 종이 없이 뷰어를 제공해가지고 보는 뭐 이런 정도는 책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변화시켰죠. 그런데 이 NFT 같은 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요, 책을 몇 페이지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어렵죠. 그런데 되게 낯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책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책에만 그러냐? 여러분, 시를 산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 시인이에요. 시를 썼어요. 시집을 만들어서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가 가능하냐면 시별로 NFT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서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 시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인류가 여지껏 살으면서 존재했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뉴스도요. 우리가 신문지를 뭐 구독을 한다든가 사잖아요. 신문 기사를 팔아요. 최근에 타임지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사는 NFT로 팔겠다. 사실 요즘 신문 사서 읽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지사나 신문사에서는 앞으로 뭘 팔아야 되는 겁니까? 기사를 판대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디지털 뭔가에 소유권이 부여되고 그것을 갖다 나눠 갖고 그것을 물려줄 수도 있고 되팔 수도 있고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 그걸 또 가능하게 하거든요. 단순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은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입고 있는 옷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옷본이라고 하는 건데 패턴이라고 하는 걸 그려가지고 깔라가지고 바느질을 해갖고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1980년대에 디지털화, 디지타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이 디지털 작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이 대신에 우리가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판에다가 옷의 설계도를 디지털화하고 플로터라든가 커터, 뭐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아날로그로 하던 것들이 이렇게 디지털화가 됐거든요. 지금은 다 디지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딱 들어서더니 옷도 디지털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뭐 거울 앞에다 옷을 갖다 대면 나의 아바타가 그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 피팅, 한국에서는 이제 아이패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상용화돼서 지금 널리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전환 시대가 딱 되니까요. 갑자기 요즘은요. 이 메타 패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그런 메타버스, 요즘 이제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에서 패션 아이템들이 막 팔리고 그런 데서 막 패션 샵이 생기고 사람들은 실물이 아닌 막 이런 가상의 옷을 사는데도 막 돈을 쓰기를 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옷을 사서 입고 다니던 이 과정들이 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편해지나 싶더니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타버스 상에서 가상 패션을 가지고도 막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기서도 신이 나게 패션 라이프를 즐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그 다음에 수많은 기술들이죠. 뭐 블록체인, 3D 기술이나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빅데이터, 메타버스, 뭐 사물인터넷, AI, 로보틱스 이런 기술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가져오고 있고 이 디지털 전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아내요. 가만히 보면 이 디지털 전환 기술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일부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의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내 전후좌우를 보면 분명히 실물인 나는 아날로그죠. 그런데 주위를 들어보면 다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어쩌다 아날로그. 그래서 디지털이 없이는 참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위치 정보야말로 내가 어디를 다니는 곳이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다 아날로그였거든요. 근데 이거 GPS 센서다 뭐다 해갖고 다 디지털로 바뀌었죠.
심지어는 우리가 코비드 19 겪으면서 뭐 소통, 친구들하고의 만남, 소통도 다 뭐 줌, 메타버스 전부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돈이라는 거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아날로그의 대표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진짜 돈을 안 받는 것도 많아요. 뭐 주차요금 같은 거 낼 땐 실제 돈은 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신용카드나 뭐 전자 코드로만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돈을 쓰는 행위도 다 디지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까요? 건강, 보건, 의료 이런 것도요. 내 몸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를 하는 이 영역마저도 디지털의 도움이 없으면은 내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약 처방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디지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야 이게 뭐야? 이런 게 가능해?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정말 당황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내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내 직업, 내 사업 이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보세요. 구글 맵을 보면은 구글은 전 세계 지도,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공간들을 디지털화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호텔, 여행업자, 무인자율주행차, 내비게이션, 쇼핑, 뭐 메타버스, 식당, 주유소 실제로 뭐 구글맵을 켜고 가다 보면은 뭐 근처에 값싼 주유소 요금까지 다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보세요. 무인자율주행차가 이러한 디지털 정보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3차 산업혁명 때 디지털화 됐던 것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서비스들 아니 차가 위치 정보를 가지고 지가 알아서 간다는 게 이게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 지금 현실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는 또 어떻습니까? 현실의 지리정보와 어떤 가상의 지리정보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현실인지 가상인지 이게 결합이 돼갖고 우리는 그런 세계를 살아야 되고 배달의 민족,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창출돼서 배달의 민족 보세요. 이게 독일의 기업에 4조 원이 넘게 팔렸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한 20조 원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거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나의 디지털 위치 정보하고 신발이 통신을 하고 위치 정보를 기록해가지고 뭐 보상을 해준다든가 나의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뭐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뭐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이런 것들이 투자였잖아요. 부동산 투자.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뉴스들을 한번 보세요. 메타버스에서 땅을 50억에 사고 30억에 사고 메타버스 부동산이 뭐 팔렸다 이런 걸 보면 다들 그렇습니다. 저게 뭐야 저거? 저 거품 아니야? 저거 사기 아니야? 잘 모르고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생겨요. 누구는 이런 데서 돈을 투자를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요. 막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는 이 메타버스, 가상부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한번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가 겪는 정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개념들이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이럴 때요. 저건 내 거, 내가 몰라도 돼. 저건 뭐 아이 됐어. 뭐 되게 어려워 보이네. 저건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의 영역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 들여다보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 디지털 전환에 슬기로운 적응 혹은 슬기로운 위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이란 건 이런 거예요. 대용량 스토리지, 스마트 센서, 무선 통신, 개인 미디어 장치 등 뭐 이런 IT 기술 엄청나게 발달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뭐 크라우드 서비스 이런 엄청난 첨단 기술들이 막 발전하니까 이게 어떤 일부 영역에 적용돼서 뭘 일부를 개선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 문화, 보건복지, 교육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전 생활 영역에 다 융합되고 적용돼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사업, 새로운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막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혁신의 총칭을 우리가 가리켜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 이것이 창규 IT부의 박창규 교수가 정의하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겪었지만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하던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디지털화돼서 나를 좀 개선시키고 나를 편하게 하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의 삶의 영역의 대부분을 바꾸고 또 혁신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다. 디지털 전환은 더욱이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생활 전 영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러한 중요한 개념임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창규 아이튜브 꼭 잊지 마시고 구독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